새로 신규로 암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는 전혀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예, 예. 그래서 갈 데가 없이 하루하루가 빨리 치료라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갈 병원은 다 여기저기 다 안 받아주고 문의를 해봐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이 의료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암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생명인데 하여튼 그래서 한 3,000명, 3,500명이 진료를 못해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엔 더 될 것 같아. 많아요. 아니 그 사진을 찍어보니까 장에 변이 꽉 찼다며. 네. 변비 있는 사람들 특징이 염소똥 같은 게 나와. 그 딱딱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게 6배로 불려지니까 힘을 주면 쑥 소리가 들려. 근데 지금 폐암 4기 환자 얼굴이 아니야. 반짝반짝 빛이 나.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소식을 전해오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암 환자는 사실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는 거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도 확장 이전을 단행하거나 기업 확장을 무리하게 하는 기업인들을 보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매장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성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마저 잃어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가지치기를 하고 자라는 아이들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탐스럽고 굵은 열매, 사과, 배, 복숭아를 얻기 위해서는 아깝게 보이지만 과감하게 가지를 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며느리한테 똥 기저귀 맡기지 마세요. 병원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우아하게 떠나는 법 5단계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완주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조금 그동안 정치 때문에 혼란스러웠잖아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평창 생태마을은 리모델링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방금 전에 두부 만들기를 했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숙박비 안 받아요. 그 프로그램 값도 안 받고 단 밥값만 받아요.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들 다볼사이버 성당 52만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청국장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 여기 정말로 거의 천국에 거의 천국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인생에 좀 여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안젤라라고 우리가 언제 성지순례 처음 갔었지? 2014년? 그때 한번 같이 갔었지? 도보 성지순례. 도보 성지순례 처음에 참여했었지? 네. 그래갖고 유정란 회지? 유정란 회원은 그 후에. 그 후에 이제 유정란 회를 만드는 거지? 네.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사람들은. 똑같은 달걀인데도 거기에 생명 있는, 뿅아리가 있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 우리 삶에도 똑같아. 어떤 사람은 사는 것처럼 살고, 살기는 사는데 죽어 있는 것 같이 삽니다. 그래서 그런 유정란 회원이기도 합니다. 나 따라쟁이들이죠. 많이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암이 걸렸다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암은 언제 걸렸어? 24년 4월에요. 24년 4월? 그러니까 작년이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어? 너무 늦게 발견한 건가? 네. 등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발견한 건가?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로 갔는데 모든 검사한 결과 폐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폐암 4기? 네. 너무 늦게 발견을. 너무 늦게 와가지고 수술 단계도 지났고 치료 방법도 좀 어렵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암담했죠. 그리고 또 뭐 의료 대란 때문에 그것도 뭐 제대로 입원 수술 날짜 뭐 입원 치료 그것도 못 잡았다며. 예. 그때 한참 의료 파업이 제일 심할 때 저희가 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암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는 전혀 받아주질 받아주질 않았어요. 않았던 그런. 예, 예. 그래서 갈 데가 없이 하루하루가 빨리 치료라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갈 병원은 다 여기저기 다 안 받아주고. 문의를 해봐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 끝에 저기 황 신부님하고 잠비아 봉사 갔을 때 그 말라리아 그 주사를 한 3가지 주사를 받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이제 화곡 본동에서 4명이서 이제 자카르타 농장에 봉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4명이서 지금은 서울 성모병원에 가서 넷이서 그 주사를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문의를 했죠. 그랬더니 시간이 오랜 기간이 흘렀는데도 그 등록 번호가 있더라고요. 주사 맞는 그 등록 번호만 있으면은 그 병원에 진료가 가능하대요. 아, 네. 그래서 수녀님의 도움으로 예, 예. 이제 진료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 의료 대난에 대한 시국 특강에 강의를 했죠. 이 의료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암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생명인데, 하여튼 그래서 한 3,000명, 3,500명이 진료를 못해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내가 보기엔 더 될 것 같아. 많아요. 제 주위에 지인분들도 암을 판정을 받았는데도 병원에 갈 아니, 상황이 받아줘야지. 안 되고, 예, 받아줘야지. 안 받아주니까 집에서 암 환자들은 일반 진통제가 아니고 마약 진통제를 받거든요. 그래. 저도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마약 진통제 한 알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이 시간이 12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시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참을 수가 있었는데 12시간 후에는 그 통증이 진통은 또 와. 말할 수 없어요. 참. 그 고통을 일주일간 그래도 저는 그래도 좀 운이 좋아서 일주일만 고생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폐암 4기 환자 얼굴이 아니야. 반짝반짝 빛이 나. 그런데 사실은 항암 환자들이 나한테 그런 글을 많이 하거든. 항암 약을 먹으면 변비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청국장 가루 먹고 그 변비가 해결이 돼갖고 항암 잘해갖고 고쳤다고 고맙다고 나한테 편지가 많이 왔거든. 근데 우리 안젤라가 그 케이스더라고 보니까. 예, 예. 어떻게 얘기 좀 해봐. 뭐 어떻게 얘기해 보니까 아주 진 리얼해갖고 이거 우리 다볼교우들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예,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변비가 후유증으로 제일 먼저 옵니다. 변비가 제일 먼저 와? 예, 예. 그래서 병원에서 변비약을 하루에 한 끼에 3알씩 먹는데도 그러니까 항암 약을 먹고도 변비를 위해서 알약을 3알씩 먹어? 변비약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에 3알씩 먹어요. 그러면 하루 3끼면은 9알. 그렇게 먹는데도 변비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변비 때문에 암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게 아니라 변비 때문에 실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관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해결을 하고 집에 와서 또 약 먹고 아니 그 사진 찍어 보니까 장에 변이 꽉 찼다며. 그래서 항상 복부에 이제 2달에 한 번 정도는 암 치료 받고 나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피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다 보면은 항상 위에 가슴 한 번, 폐 한 번 찍고 밑에 이제 복부 쪽으로 2번을 찍어요. 복부를 엑스레이를 찍는 결과 보면은 반 이상이 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장이. 우선 뭐 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게 쌓이고 그렇지. 아무리 음식을 못 먹는다 그래도 하루에 먹는 약이 있으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기절도 하고 변비가 많이 쌓이는 거죠. 응급실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신부님 유튜브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제 청국장이 이제 회원들 분께서 청국장 가루 먹고 변비 탈출을 했다는 그 체험담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또 신부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그래서
제가 또 누구보다도 변비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귀가 번쩍하더라고요. 그렇지. 나도 저 많은 회원들이 청국장 가루 먹고 변비 탈출을 했다는데 나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우선 항암 치료 받는 고통보다는 변비 고통이 더 심했거든요. 아, 그래. 네. 내가 그래서 지금 찍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좋은 정말로 이게 홍희도 박사팀이 청국장의 다당 추출물 이게 초기 면역을 굉장히 항보체 활성을 높이고 면역 관련 물질인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한대. 그래서 이 청국장이 면역 기관을 활성화하고 면역 세포를 증식시켜 갖고 이게 외부 세균과 암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대. 청국장이.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좋은 거라고. 내가 이제 저기 안젤라하고 이거 하면서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올라온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청국장을 어떻게 먹기 시작했어? 지인 소개로 이제 청국장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문을 해서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분께서 이거 청국장 가루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선물을 이제 스틱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열흘 정도 먹는데 항상 보면은 거의 한 10일, 15일 그 정도까지는 변을 못 보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면만 보름도 될 때가 있고, 아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또 응급실 가고. 네. 아유, 참나. 그렇게 해결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 열흘 동안 먹으니까 그래도 기존에는 뭐 염소똥 비슷하게. 염소똥 비슷하게. 네. 뭐 몇 방울 나오고 말고 그랬거든요. 근데 힘을 주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부드럽게 쑥 나오지. 네, 부드럽게 대변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쑥 나오는 죄는 효과를 보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게 청국장이 내가 이제 가끔 이건 굉장히 특강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청국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변을 6배 굵게 만들어줘. 늘려줘. 부피를. 청국장이 들어가면 장 안에 들어가서 변을 6배. 그래서 염소똥 얘기 나오잖아. 변비 있는 사람들 특징이 염소똥 같은 게 나와. 그 딱딱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게 6배로 불려지니까 힘을 주면 쑥 소리가 들려. 쑥 소리가 들려. 그래서 제 스스로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열흘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장일 시간을 보고 제가 먹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빨리 효과를 보리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너무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똥을 넣을 때 기분이 좋아야 돼. 네. 고통스러우면 안 돼. 그 이후로 이틀에 한 번, 그 한 일주일은 이틀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청국장을 먹기 시작하는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렇게 하루에 2번씩. 20g씩 먹어, 한 번 먹을 때? 네, 스틱 그거. 40g? 60g까지만 먹으면은 이제 암세포를 먹어. 이 청국장이. 이 장 안에 면역세포가 100조 개가 있대. 100조 개가 있는데 이 100조 개가 활성화되잖아. 그러면 변도 하지만은 이 청국장이 암세포를 저 홍희도 박사팀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그러니까 의사가 뭐래?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는 지금 폐암 환자, 사기 환자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게 울렁증이고 구토증 때문에 다른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청국장 먹기도 너무 곤욕이었죠. 처음에는 물도 겨우 삼키는 정도였는데 청국장 가루를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안 넘어가지. 그래서 이게 약이다. 이게 살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코 막고 음료수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꿀꺽꿀꺽 먹었어요.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한 열흘 이제 대변 쉽게 보고 나서부터는 그 코막힘 없고 먹는데 어느 순간에 먹는데 고소한 맛이 나는 거예요. 고소하지, 그렇지. 네, 역겨운
저기보다 너무 고소한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안 먹고 하루에 저녁에 나도 항상 저녁에 네, 먹어. 저녁 먹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항상 시간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머그잔에 미온수로 해서 시모님 그러셨잖아요. 소금, 황소금 그렇지. 넣어서 먹으라고. 천일염.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머그잔에 하나씩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2달 후에 또 피검사 엑스레이가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딱 걸어주면서 저 이제 모니터에 보라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안 보여줬거든요. 그냥 결과지만 갖고 와서 이렇게 설명으로 결과를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따라 이게 모니터 가가지고 딱 모니터에다 켜주면서 잘 보시라고. 근데 여자 선생님이거든요. 입원 병동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몇 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 검사 결과 2달 전에는 거의 반 이상이 장의 반 이상이 변으로 차 있었는데 2달 후에 엑스레이 사진 결과 너무 깨끗하게 장이 쫙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도 보여요. 이거 보라고 전 거하고 2달 전 거하고 2달 후에 사진을 비교해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변비에 꽉 찼을 때는 여기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장기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2달 후에 변비가 사라진 그 엑스레이를 보니까는 모든 장기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변비를 고쳤냐. 황찬희 신부가 고쳤다고 얘기 좀 하지 그랬어.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심하게 장에 거의 반 정도가 변비를 고통으로 심하게 겪고 있었는데 2달 후에 그렇게 깨끗하게 장을 비웠으니까. 그래서 실은 청장 가루를 먹게 된다. 지인을 통해서 청장 가루를 먹게 되면 특히 암 환자들은 청장 가루 먹으면 변비 탈출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선생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 변비가 너무 심할 테니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또 그 여선생님이 또 관장 넣어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도 그렇게 해서 한번 시원하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 선생님이 저에 대한 몸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장 가루를 먹게 한 달 지금 2달 좀 안 됐는데 그 청장 가루를 먹게 되는데 변도 그렇게 부드럽게 잘 보고 근데 처음에는 뭐 조금은 심했지만은 그래도 요즘에는 하루에 한 번씩은 화장실을 가. 네, 화장실을 보고 시원하게 해결을 한다. 그럼. 근데 우아해하시더라고. 그거 먹고 그 선생님 이거 위력을 모르는구나. 잘 모르시더라고. 청장 가루를 먹었더니 이게 시골에서 엄마가 해줘서 먹는 거요. 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청장 가루 먹고 이렇게 변비를 탈출하게 됐다. 너무 잘하셨다고. 단기간에 그 변비 암 환자들 변비 고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소식을 전해 오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암 환자는 사실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는 거야. 왜냐면 뭐 약 먹으니까 변비 있으니까 안 먹고 또 뭘 먹으면 또 자꾸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안 먹게 되고 그러니까 암이 이제 신이 나갖고 암세포가 하는데 이게 이제 장이 깨끗해지고 면역세포가 해주면은 면역세포가 항암제보다 면역세포가 더 좋대. T세포라는 게. 그게 다 암을 잡아먹는데. 예,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좋지. 우리 집에 지금 온 지 한 며칠 됐지? 지금 화요일에 왔어요. 그럼 4일, 5일 돼가네? 여기 생태마을 밥 먹으니까 어때? 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이 맛있으면 사는 거야. 한 3주는 밥을 전혀 못 먹다가 이제 제가 3주를 항암을 일주일에 한 번씩 3회를 맞고 마지막 주는 한 주는 그냥 쉽니다. 힘들으니까. 네. 그래서 쉬는 동안에 너무 집에만 있다가 답답하니까 그래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좀 항상 제가 그랬거든요. 작년 4월에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제 1년 됐네. 네, 1년 됐어요. 1년 되기 전부터 겨울부터 이제 11월부터 조금 건강을 좀 찾아서 분당에 주일 미사를 한 번 정도 그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는 거의 뭐 식물인간처럼 살았죠.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뭐 샤워도 못 하고 거의 뭐 침대 생활에서
딸이 케어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11월부터 조금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11월부터 내 발로 걸어서 성당에 한 15분 내지 2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두 발로 걸어서 그래도 살려주셨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은 사기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산에 그래서 여기가 좋은 게 물이 있고 소나무가 있고 공기가 맑으면은 암 환자들한테 최고 좋다는 거야. 처음에 집에서 내려올 때는 몸이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려서 하룻밤 자고 다음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상추도 뜯어요?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이게 구원의 기도를 했죠. 저 내년 5월에 생태마을 가고 싶습니다. 그 좋은 데 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상추, 그 맛있는 상추 맛보게 해달라고. 지금 데려가지 말고 정령 데려가고 싶으면 내년 5월 지나서 내년 5월 지나서 데려가고 상추 먹게 해주고 그리고 감사 인사를 꼭 신부님, 황 신부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겸사겸사 생태마을을 꼭 가게 해달라고. 앞으로 계속 올 거야.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간절한 기도를 원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럼. 예.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지금 나보다 피부가 더 좋아. 그래서 보는 분들이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밖에 출입을 못 했잖아요. 근데 성당에 가면은 근데 성당에서 좀 봉사를 좀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본당에 가면은 많은 얼굴들이 알죠. 그래서 그렇게 소식은 처음에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수술 시기도 지났고 치료하기도 너무 늦은 시간에 와서 조금 힘들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제 딱 단정지어서 6개월 기간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너무 늦게 왔다 안타깝다. 조금이라도 먼저 왔으면 치료 수술이라도 하고 네. 치료라도 해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 안타깝다.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놨죠 뭐. 저희는 뭐 연약한 인간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선 저희는 신앙이니까 예수님하고 성모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순리대로 섭리대로 살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 대신 지금은 안 됩니다. 상추를 먹어야 돼?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도 제가 65년을 살았는데 65년 동안 그래도 사는 그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더라도 그렇지. 그렇게 예, 맞아. 하게 해달라고 좀 기간을 몇 개월 좀 기간을 좀 달라고 맨날 기도를 했지. 애월받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 웃고 네. 청국장 먹고 상추 먹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겨내. 그래서 본당에 이제 미사를 가면은 이제 아는 얼굴들 보면은 그렇게 힘들었다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 빛이 막 광이 나니까 환자 같지 않다고 여러 번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얼굴로 봐서는 무슨 폐암 사기 환자냐고 암 환자냐고 뼈까지 전이 됐느냐고. 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윤이 나고 또 건강도 그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죠. 우리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치유 능력이 있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치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면역력이라는, 내가 이제 면역력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 한 4번,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이거 코, 여기도 1차 면역력이에요. 다 걸러내는 거기 때문에. 2차 면역력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이 면역 세포가 잡아먹어요. 우리가 암세포가 하루에 3,000개에서 10,000개가 생긴대. 누구나 다. 3,000개에서 10,000개가 생긴대. 그거를 암세포, 면역세포가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밥 잘 먹고, 잘 자고, 똥 잘 싸고, 청국장 먹고, 그러면은 다 이겨낸다고. 또 3주하고 또 여기 와. 아니, 이분은 제가 왜 초대를 하느냐면, 나를 많이도 도와줬고, 상추 따로도 7번이나 왔다고? 상추 따로? 23년도에 아프기 전에 그러니까. 네,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일주는 여기 와서 먹어. 우리 거 먹는 게 제일 좋아.
그중에 청국장. 그래서 청국장 신부의 코로나 일기 제가 이거 책을 썼어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지금 대만, 홍콩, 중국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치사율이 40%래.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 그러니까 항상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면역력 키우는데 제일 좋은 건 자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먹는 거야. 근데 건강한 음식 먹어야 돼. 우리 된장, 간장, 고추장 자연식 먹고,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야. 3만 원의 기적이라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특별히 우리 다볼교우들 건강하셔야 돼요. 다볼성당 인간은 병을 안 들을 수는 없어. 근데 그 병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게 지혜야, 지혜. 그래서 우리 다볼교우들 내란병들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청국장 가루 많이 드시고, 제가 오늘 안젤라를 초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암하고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이 변비 때문에. 물론 뭐 당뇨, 혈압 뭐 이런 거 이 두꺼운 책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고, 암 환자인데 뭘 안젤라 간증만 들으면 돼. 안젤라 간증만. 그래서 여러분들 청국장 많이 드시고 건강 차지 회복하시고, 특별히 제주도 중문성당, 4.3 성당, 기념성당, 거기에 제주교구에 내가 다 청국장을 20억 원어치 보냅니다. 계속 차로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민들도 이 청국장 먹고 건강하시고 4.3 희생자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위로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국장이 평화의 사도 역할을 할 겁니다. 안젤라 너무너무 고마워. 원래 출연료 주거든? 내가 끝나고 출연료 줄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많이, 뭐 안젤라 나한테 또 돈도 많이 줬어요. 원래 50만 원 주는데 깎아서 30만 원 출연료 줄 테니까 맛있는 거 사 먹어.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청국장 가루 먹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게 우리 생태맘 청국장 가루 1kg입니다. 1kg. 요거 받으시면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그늘에 넣으세요. 그늘에. 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느냐면, 이거 열었다가 냉장고가 찬 기운이 들어가잖아요. 습기가 차면은 눅져요. 그러니까 그늘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요거 되게 반품들을 마음에 안 들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웬만하면 반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반품한 거를 제가 먹어요. 제가. 왜 제가 먹느냐 하면은 사장이 먹어봐야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오면은 요렇게 모아둡니다. 요렇게 모아둬요. 이 방자에다가 넣어서 먹어요. 저는 이 방자가 이게 한 200만 원, 300만 원 될 거예요. 요 그릇이. 요 방자에다가 해서 밥 숟갈로 하시면은 밥 숟갈, 자, 크기 요 정도. 한 숟갈, 두 숟갈, 밥 숟갈은 이거 3숟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밥 숟갈은. 이제 직장인들을 위해서 스틱, 또 여러분들 여행 다닐 때 이걸 들고 가면 참 좋아요. 여행 다닐 때 사실은 화장실 못 가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행 다닐 때 저녁에 이거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 가면은 하루가 즐거운 여행이 되죠. 그래서 요거 저는 2개 정도 먹어요. 요게 20g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논문을 읽어보니까 하루에 60g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요 2개 정도면 저는 요 정도가 맞아요. 3개는 조금 많아요. 3개는. 중요한 건 천일염. 천일염을 요만큼 한 요렇게 잡으면 7, 8알 정도 돼요. 천일염. 그리고 나는 천일염이 자신 없다. 그럼 이 꿀을 넣으면 돼요. 이 꿀도 우리가 여기 지역에 양봉하는 분 꿀을 판매를 해주는데 꼭 저 먹으라고 진짜 좋은 꿀을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참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봐도 행복하죠? 그래서 꿀을 좀 넣으면은 괜찮아요. 꿀을 넣으면은 여기도 꿀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이거 먹일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제 책상입니다. 여기서 우리 사무실 직원들 여기 지금 한 12, 13명 근무하고 있죠. 우리 옷가게도 있네. 옷가게도 좀 봐봐. 옷가게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제가 저녁 시간에는 이걸 타서 먹습니다. 타서 먹는데 또 저는 물을, 이게 조금 여러분들은 좀 쉽지 않은데, 이 물을 우리 이 방자가요 신비한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에서 나온 거예요. 3000년 전에. 요거 제가 4개월 동안 여기다 담아둬도 4개월 동안 정말로 이끼 하나 안 껴요. 이끼 하나. 그래서 이 물을 담아서 이 물로 타 먹어요. 저는 이 물로. 진짜 신비한 게 4개월이 돼도 물 맛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한번 고장 나면 그냥 그대로 살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 동안 유기 그릇에 있는 물로 이렇게 탑니다. 컵을. 놀라운 거는 그냥 풀어줘요. 그냥 풀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져서 벌써 다 풀어졌어. 이거는 뭐 할 것도 없어. 여러분 이거 훌떡 둘러 마시지 마세요. 여기 분해 효소가 침샘에서 30가지 종류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씹어 먹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아밀라제 같은 분해 효소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먹고, 저는 한 5분에 걸쳐서 먹어요. 그냥 1, 2분에 먹지 않고 5분에 걸쳐서. 그래서 뭐 유튜브 자료도 보고 또 생각나면 한번 먹고 그렇게 먹습니다. 아주 고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드시면은 저는 저녁 먹고 그리고 먹어요. 소화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녁 먹고. 저는 요구르트는 찬성하지 않아요. 요구르트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설탕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한테는 결코 효과가 안 좋죠. 소금, 전해질이 좋은 소금을 넣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청국장에 관련된 거는 제가 시리즈로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3만 원의 기적. 3만 원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바뀌고 100년 동안 뭐 간도 못 갈아 끼고 심장도 못 갈아 끼고 장도, 특별히 장도 못 갈아 끼고 이러니까 이걸로 깨끗하게 청소, 리셋, 청소하고 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100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워도 100년, 걸어도 100년인데 여러분들은 걸어서 100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오늘도 아침에 산 위의 밭이라고 우리 그 옥수수하고 감자 심는 밭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소나무가 근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부러졌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15년 전부터인가 서울 사람들이 투기, 그러니까 2018년 동계올림픽 때 투기 목적으로 강원도 땅 사는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막 그 동네에 거기 산 위에 밭이 있는 근처를 전부 다 서울 분들이 땅을 매입을 했어요. 논밭이죠. 그런데 그 밭 한가운데 근사하게 생긴 소나무가 있었어요. 딱 한 그루. 그런데 그젠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죠. 밭에 올라갈 때마다 참 잘생겼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안 해주고 홀로 서 있었기 때문에 무리지어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부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게 자랐는데 그 가지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밀집돼 갖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그 가지들이 견디질 못하고 오늘 아침에 올라가다 보니까 부러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혼자 많은 걸 갖고 있다 보면은 그거를 좀 덜어내야지 좀 가벼워야지 부러지지 않는데, 너무나 혼자 권력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면, 재산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인기도 사실은 혼자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면은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 서귀포 남원읍에 마련하고 있는 순례자의 집이 건설 시행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건설 공사비는 말이 쉽죠. 한 100억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땅값은 거의 40억이 넘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 이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공사 기간은 1년 5개월 예정입니다. 사실 공사비는 그 사이에 충분히 충당될 것입니다. 저를 지지해, 요즘 하도 정치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저를 후원해주는 15,000명 되살림 후원 회원님들, 또 52만 명 되는 다볼사이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생태마을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실내리 순례자의 집은 28년 동안 묵묵히 저를 후원해 주신 우리 되살림 후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마음입니다. 사실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2000년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6년 되죠. 여러분들은 숟가락 하나 얻는 격이죠. 28년.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이제 6년. 그러나 그분들 모두 저에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회비는 때로는 제가 진행하는 환경 되살리기 운동에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28년 동안 구김살 없이 죽어가는 지구 환경 살리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되살림 후원회는 죽어가는 지구도 되살려야 하지만 삶에 지친 사람들도 되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구 환경만 되살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는 사람도 되살리는 게 저의 주요한 목적입니다. 제주도에 건설하고 있는 제5 생태마을은 우리 15,000명 되살림 회원뿐만 아니라 52만 명이나 되는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에게도 영적 쉼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강원도 평창 제1 생태마을은 이제 리모델링이 끝나가고 오늘도 꽉 찼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특별히 빚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숙박비를 받지 않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3만 원, 5만 원, 8만 원 정도 되는데 2박 3일 동안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단 밥값은 받아요. 왜 밥값을 받느냐 하면 최고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적어도 한 5만 명 정도 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전혀 숙박비를 받지 않습니다. 왜? 다 말씀드렸지만 죽어가는 지구도 되살리지만 삶에 지친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후원회원들,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되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이에는 순환 구조라는 이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 받는 거죠. 되살림 후원 회원님들은 저의 환경운동에 후원을 해주시고 저는 열심히 농사 짓고 또 우리 농민들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농민들 농산물 구매해주고 또 농민들은 농약 안 쳐서 땅 살리고 환경 살리고 지구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님들께서는 제가 생산하는 농산물 사주시고 생태마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이 맛있는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해 주시고 또 이곳에 오셔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해 주시고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아프리카 돕고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또 콜롬비아가 사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참전해 준 나라입니다. 거기에 교리신학원도 지어 주었습니다. 거기 주교님이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편지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태마을 무료 이용 제도를 도입했고 잠비아, 문경, 미국 샌버나디노 또 이제 이 제주도까지 되살림 후원 회원님들이 값없이 이용하실 수 있고 이제 제5 생태마을 건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순환 구조예요. 순환 구조. give and take. 돈이 들어왔는데 안 나가. 그럼 썩게 돼 있어요. 돈이 들어왔는데 나가. 그러면 건강한 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give and take입니다. 제주도 신레리 순례자의 집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꾸며집니다. 순례자의 집 10m 앞이 바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고 뒤편에는 한라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겨울에는 눈 덮인 한라산 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바다에는 한라산에서 스며들었던 용천수가 두 곳 흘러내리고 있는데 펑펑펑 강물 흐르듯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항상 해변에 모여 살았어요. 그 용천수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신비로운 자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6일간 소나무 가지치기를 단행했습니다. 순례지의 집 앞에는 엄청난 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소나무 크기를 보면 제일 큰 소나무 둘레가 5m가량 돼요. 세 사람이 그를 끌어안아야지 한 소나무 그 밑둥도 아니죠. 한 15m 정도 그 아래는 더 굵죠. 소나무든 과일나무든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거기를 지금 한 3년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소나무 군락지를 볼 때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어요. 갈 때마다 미친년 머리 헝클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몸이 저도 막 헝클어진 것 같아요. 인간도 가지치기를 해야지 아름답고 소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 아름답습니다. 사진으로 나갈 겁니다. 영상으로도 나갈 겁니다. 사제관 앞에 소나무를 가지치기 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나무 꼴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 놓으니까 귀족이 됐어요. 귀족이. 다듬는 거죠.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은 소나무가 귀족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우리 생태마 앞에 강물이 요즘 비가 많이 오셔서 기가 막히게 강물도 흐르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지치기가 우리 인생도 중요해요. 생태마을 앞산입니다. 네, 참 아름답죠? 또 여러분들 이제 제주도 여행 가면은 가지치기 해놓은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가지치기는 나무의 생장과 형태를 조절해서 나무의 건강을 유지하고 결실을 증가시키거나 나무 모양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쓰러진 소나무처럼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분이 커요. 어마어마하게 분이 크기 때문에 태풍을 바로 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야지 가지치기를 그래서 제가 더 빨리 올해 해 주었습니다. 나무뿐 아니라 제가 생태마을에서 키우는 감자 순따기 아침에도 좀 가보니까 감자꽃이 많이 펴요. 근데 그걸 다 하면은 감자 알맹이가 요만하게 맺어집니다. 감자 감자 잎도 좀 쳐주고 잔가지 주간이라고 그러는데 굵은 가지 놔두고 꽃도 좀 잘 따주면은 나중에는 이만한 감자를 얻을 수 있죠. 고추 방아다리 따주기 고추도 순을 잘 쳐주면은 보통 저희들이 한 150개를 한 고추대에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얻고 싶어갖고 순을 안 쳐주면은 고추가 요만한 좀 소리가 좀 야한데 고추가 요만한 고추가 달려요. 그런데 순치기를 방아다리라고 이렇게 V자가 있고 이렇게 솟아나는 거를 방아다리라고 그러죠. 그거를 쳐주면은 고추가 이만하게 열립니다. 그러면은 맛도 있고 실하기도 하고 나중에 고춧가루 낼 때도 참 뭐라 그럴까요? 이만한 고추에서 나오는 거니까 아주 곱고 입자가 좋은 고춧가루가 나옵니다. 토마토 순치기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도 순치기를 잘하고 고추 잎을 그러니까 토마토도 이렇게 3가지 가지가 나면은 이 두 개는 포기해야 돼요. 하나만 살려줘야 돼. 2개, 3개에서 다 열매를 얻고 싶으면은 토마토다운 토마토를 못 얻습니다. 요만한 토마토를 얻을 거냐, 이만한 토마토를 얻을 거냐는 가지 2개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는 과일나무들은 열매가 자잘합니다. 탐스럽고 굵은 열매, 사과, 배, 복숭아를 얻기 위해서는 아깝게 보이지만 과감하게 가지를 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내가 막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것도 고추 얘기야 하지만은 이 여자도 갖고 싶고 저 여자도 갖고 싶고 이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싶고 저 사람한테도 사랑받고 싶으면은 나중에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미국 샌버나디노 되살림 USA 피정집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오크트리,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조금만 다듬어주면 명품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큰 비용을 들여 가지치기를 해주었습니다. 단 2년 만에 일품 오크트리가 되었습니다. 거기 우리가 지금 미국 설계사들을 불러다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설계사가 그 샌버나디노 지역에 있는 설계사인데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웅장한 도토리 오크트리는 자기가 처음 봤다고. 저거 하나만 해도 여기는 리트리트먼트 피정집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정신없이 여러분들 거기 사막이지만 바람이 불면은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센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견뎌냅니다. 가지치기를 해줬더니 도토리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그 도토리가 떨어지면 사슴 10마리 정도가 와서 도토리를 먹는데 그 모습은 바로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자연도 조금만 다듬어 주면 모두가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조금만 가지치기를 해주면 조금 더 홀가분하고 멋져질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나무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고 병해충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너무 많아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온갖 병충들이 가지 속에서 자리를 틀고 나무를 병들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소나무 오래된 거 건드려 두지 않으면 그 소나무에서 소나무 솔잎이 떨어져 갖고 거기서 썩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썩으면 바람을 맞고 그 다음에 병충해를 끌어안고 있는 거죠. 우리 대살림 후원회원님들이 저에게 후원하시는 일도 본인 삶에 가지치기 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 또 우리나라의 가난한 공동체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청년 문간 거기에 정말 큰 돈 2억이 훨씬 넘은 돈을 단 일주일 만에 모아줬어요. 그게 내 인생에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 저 돈 다 끌어안으면 유혹 속에서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맘때 감나무들은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 작은 열매를 떨구어 냅니다. 5월, 6월에 감나무 아래 가보면 자그마한 감나무 열매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에 너무 가문다면 더 많은 작은 열매를 떨어뜨립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도 확장 이전을 단행하거나 기업 확장을 무리하게 하는 기업인들을 보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매장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성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마저 잃어버립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가지치기를 하고 자라는 아이들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막 얘가 가능성이 있다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미술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그 발레 학원도 보내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물론 취미로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그 나머지 가지는 쳐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저 자신도 기업 확장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단 저의 원칙은 직원들 월급 충분히 주고 고객에게 최고만 제공하고 절대 은행 빚을 짓지 않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제가 제1 생태마을 평창, 제2 생태마을 잠비아, 제3 생태마을 문경, 제4 생태마을 샌버나디노, 제5 생태마을 제주도 조성하는 일도 사실은 가지치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태마을은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 이용에 숙박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생태마을에 돈이 쌓이면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 신부님 들어오는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면 안 되느냐고. 안 됩니다. 왜? 나한테 후원하는 분들한테도 기쁨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난한 사람만 살리려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즐거워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다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주일날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주기만 하면은 신경질이 나요. 내가 아버지한테 평생 주기만 해. 엄마한테 주기만 해.
형제들한테 주기만 해.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기만 해. 그럼 나중에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거부를 해요. 그 자기 안에 갇혀버려요. 반대로 받기만 하는 사람은 비굴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주는 게 끊어지면은 사람이 변했다. 저러면 안 된다. 인간이 돈이 있으니까 인간성이 변했다. 그래서 give and take. 이걸 참 잘해야 돼요. 끊임없는 나눔을 하는 일이야 참으로 참 가지치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쓸데없는 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 여기 생태마을에도 가지치기를 단행을 했어요. 이렇게 가지치기 할 때 처음에는 현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자리를 잡습니다. 가지 쳐낼 때 아까워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아름다워지고 고품격이 됩니다. 반대로 보시면은 요 소나무는 지금 가지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지금 저 안에 병 들어 있어요. 저 안이 바람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좀 털어내실 필요가 있어요. 다 끌어안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제주도도 가지치기를 했고, 제가 이 인생의 가지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끌어안고 살라고 그러기 때문에 힘겨운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분들 인생의 가지치기 다 한 분들이야. 그래서 자연 안에 들어가보면 자유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복잡한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니까 인생의 가지치기, 우리 이제 조금 그동안 정치 때문에 혼란스러웠잖아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컨설팅 전문가 이수진입니다. 15년 동안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목격한 안타까운 진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9988은 거짓말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편안히 가시는 그 아름다운 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일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 통계를 보시면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희망조사를 해보면 6명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임종하고 싶어 하세요. 이 간극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마지막과 현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병원에서 힘들게 하지 않는 방법, 우아한 죽음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본 이야기들이니까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9988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김할머니 사례입니다. 83세이셨는데 자녀분들이 엄마 건강하시니까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9988 가능하세요? 라고 하시며 건강검진을 권했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분들이셨어요. 어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마음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자마자 9988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당뇨, 고혈압, 심장병, 골다공증이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마음 아픈 시간이 시작됐어요. 내과,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일주일에 병원을 5번씩 가시게 됐어요. 약만 하루에 15알씩 드시게 됐고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그냥 집에서 손자들이랑 있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병원만 다녀야 해요? 3개월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그때부터 연명 치료가 시작됐죠. 중환자실에서 2달 계시다가 결국 가족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요. 매일 병원에 와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9988.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8853이에요. 80대에 아프기 시작해서 5년 동안 병원 생활하다가 3년 동안 침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더 마음 아픈 건 이런 현실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거든요. 중환자실 하루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15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4,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들어간 80대 어르신들의 생존율은 50%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중환자실에서 많은 비용을 쓰시다가 결국 돌아가시는 거예요. 9988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며느리분들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선생님,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인데 대소변을 못 가리세요. 기저귀 갈아드리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며느리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도 정말 힘들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 제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될까봐 무서워요. 이분의 마음 정말 이해해요. 사랑하니까 돌봐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또 다른 며느리분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 지 석 달째인데 의료비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와요. 남편은 아버지 살려야 한다. 연명 치료라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 집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걱정되고 그런데 이런 말하면 효도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겠어요. 정말 이해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9988은 거짓말이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의 연구 결과를 보시면 더욱 마음이 아파요.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이 집에서 편안히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보다 마음의 상처를 5배나 더 깊게 받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깊은 죄책감 때문이에요. 내가 더 빨리 병원에 모셨어야 했나? 내가 더 좋은 치료를 찾아드렸어야 했나? 이런 후회가 평생 마음에 남아 있어요. 둘째, 지우기 어려운 기억들 때문이에요. 중환자실에서의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서 밤에 잠들기 어렵다고 하세요. 셋째, 경제적 부담 때문이에요. 마지막 몇 개월간의 의료비가 평생 모은 재산에 큰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서 힘들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요. 제가 상담했던 박 씨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사랑이 많은 가족이셨어요. 아버님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연명 치료라도 하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정말 이해해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그냥 보낼 수는 없죠.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치료를 다 받으셨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 6개월 동안 의료비가 5천만 원이 들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치료비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님은 치료 부작용으로
더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 중환자실에서 혼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은 면회도 못 갔고요. 장례 끝나고 가족들이 제게 와서 하는 말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선생님, 우리가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닌가요? 아버지는 원래 그냥 편하게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마음에 치료를 계속했어요. 우아한 죽음을 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친 건 아닌가요? 이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선택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버님을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중 하나는 때로는 치료를 멈추는 것이 더 사랑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우아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것을 말해요. 과거에는 대부분 자연사 하셨어요. 병이 오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며칠 지내시다가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그게 자연사예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자연사의 과정이 달라졌어요. 좋은 의도로 연명치료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림대 김연아 교수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80대 할머니가 응급실에 오셔서 의사가 수혈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의사 선생님, 나 그냥 집에 갈래요. 치료 안 받고 그냥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죽으면 죽는 거지요. 자연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할머니 마음 정말 이해돼요. 고통스러운 치료보다는 편안한 마지막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해요. 이게 자연사의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멀리 나가기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져요. 마지막에는 음식 드시기가 어려워져요. 이런 과정이 자연스러운 건데 현대의학은 여기에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연명치료를 해요. 김연아 교수님 아버님 이야기도 정말 마음 아팠어요. 90세까지 건강하셨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1년 동안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대요. 가족도 못 알아보시고 밤낮도 구분 못 하시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 만나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혼자 돌아가셨어요. 이런 모습이 정말 원하시던 마지막이었을까요? 자연사를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아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아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5단계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1단계. 마음을 담은 재산 정리. 우리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작은 것이라도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제가 상담했던 이 씨 가족 이야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파트 문제로 형제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3년 동안 법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버님이 생전에 큰아들에게 다 물려준다고 말씀만 하셨지 문서로 남겨두지 않으셨거든요. 유언장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공증사무소에서 도움받으시면 돼요. 비용도 5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2단계. 믿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과의 관계. 많은 분들이 큰 병원만 좋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큰 병원도 좋지만 나를 오래 봐주신 동네 선생님과의 관계도 정말 소중해요. 대학병원에서는 하루에 너무 많은 환자를 보시니까 우리 개인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기 어려워요. 동네에서 오랫동안 봐주신 선생님이 계시면 마지막 순간에도 편안히 가세요라고 따뜻하게 배웅해 주실 거예요. 이게 우아한 죽음이에요. 3단계. 내 마음을 담은 의향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어요. 내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면 연명 치료보다는
편안함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담은 문서예요. 가까운 보건소에서 상담받으시면서 작성하실 수 있어요. 4단계.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프면 병원에서 힘들게 하지 말고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대화하시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5단계. 긍정적인 마음가짐. 아이고,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가족들 마음을 아프게 해요. 대신에 오늘도 고맙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해보세요. 우아한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함께 살펴봤어요. 9988은 거짓말이라는 현실도 우아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혹시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사를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아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15년 동안 현장에서 보면서 확신하는 건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훨씬 더 평안한 마지막을 맞으신다는 거예요. 우아한 죽음을 준비하는 건 가족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나는 끝까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사랑으로 떠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가고 싶어 하시나요? 혹시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영상이 꼭 필요한 친구나 가족이 계시지 않나요? 형제자매들, 친한 친구들, 이웃 어른들. 이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지금 바로 3명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떠나고 싶다고요. 그 따뜻한 대화가 바로 우아한 죽음의 첫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9988은 거짓말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 있어요. 우아한 죽음을 함께 준비해봐요. 모든 분들의 평안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황창현 신부님과 함께하는 책틀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